자, 일단은 오늘 아침에 발표됐었던 이 휴스턴의 징계 수위 요거부터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프 러나우 단장과 AJ 힌치 감독이 1년 동안 자격이 정지됐고요. 네. 규정상 최대 벌금이 500만 달러인데 500만 달러를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2년간 드래프트 지명권 첫 번째, 두 번째 박탈. 1, 2라운드라고 그냥 보면 되겠죠. 일단은 그렇게 박탈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는 르나우 단장이라든지 힌치 감독은 이제 끝났어요. 네. 누가 쓰겠어? 그렇죠. 무슨 욕을 먹으면서 쓰겠어? 아무리 미국이지만 아무리 빌 클린턴 이상한 짓 해도 다시 탄핵 안 당하고 그냥 한 나라지만 재선됐죠? 네. 예, 재선되고 그런 이상한 나라긴 하지만 이거는 좀 이 두 사람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신인 드래프트 1, 2라운드를 다 박탈당했다. 이건 휴스턴에 새로운 암흑기가 올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요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다르기는 하시겠지만 이 많은 분들께서 우승 박탈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좀 내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근데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우승 박탈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는 좀 힘들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러나우랑 힌치가 이번에 해임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코포렐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그 국제유망주 갖다 장난질 쳤을 때 영구 정지당했잖아요. 그래요. 근데 얘네는 왜 1년 자격 정지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러나우랑 AJ 힌치는 감독 책임이 있지만 선수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정작 주도자는 알렉스 코라랑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수들에 대한 징계는 전혀 없다는 거. 이게 아마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러나우와 힌치 요 두 사람이 1년 자격 정지에 그친 거는 이제 두 사람이 요 사인 훔치기 이 휴지통을 두드리는 그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가 많이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힌치 감독 같은 경우는 2번 가량 이제 선수단을 저지하려고 그 내부에 있는 모니터를 본인이 이제 깨부수기도 했었다는데 선수들이 감독이 그러는 걸 이제 그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러나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메이저리그 측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그걸 이제 선수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뭐 이런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서 1년 정지가 된 것 같은데 이 코라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그럼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렇죠. 코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이 휴스턴이 하던 행동이 리플레이 룸을 통해서 사인 분석하고 선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주고받은 거는 했었는데 이제 벨트란이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벨트란이고 그래서 고안을 해가지고 휴지통 치는 작전 만든 게 알렉스 코라래요. 아 그렇습니다. 과연 이 사인 훔치기 전자기기를 활용한 이 사인 훔치기가 과연 이 두 구단에만 국한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저희가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디애슬레틱의 이미 칼럼에서 나왔잖아요. 최소 6구단이 했다는 이 소스 정황 증거를 확보를 했다. 아니 근데 6구단들이 했으면 지금 요 구단들은 왜 이 징계 혹은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거라고 볼까요? 천천히 확대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보스턴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잖아. 야, 그러면은 지금 이 휴스턴으로부터 시작된 요 사인 훔치기, 전자기기를 통한 사인 훔치기 사건이 메이저리그 전체로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적당히 확대되다 말겠죠. 이게 너무 파문이 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전자기기는 쓰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어요. 심판한테 버럭 화를 내가지고 말이야. 이게 스트라이크야 어떻게 해. 그렇죠. 모르지 하고 막 연락이 대들다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라커룸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죠. 저거서 먹고 라커룸 가면은 컴퓨터 모니터 하나가 있어요. 예? 제가 취재할 때만 해도 뭐 20여 년 전, 뭐 30년 전 얘기지만, 그럼 그거 와서 보고, 내가 틀렸네? 내가 맞았어. 저 심판 엉터리네. 이러던 시절이지, 지금처럼 바로 그냥. 그렇죠. 이거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박메이저 님도 말씀하시는 게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효과의 유무를 떠나서 요건 도덕성의 문제다. 그렇죠. 네. 진짜 이 보스턴과 휴스턴은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이런 애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도덕성에 밥 먹여주냐? 이러는 거죠. 그런 애들이다.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는 좋은 학교 가면 되고,
되고 나는 어떻게든 이기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런아웃 단장이 오늘 이제 해임이 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성명문을 발표를 했는데 자기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고 이 선수들이랑 또 일부 스태프들이 했었던 일이라서 나는 억울하다. 이게 근데 런아웃의 문제점은 줄곧 이런 인터뷰들이었어요. 원래는 이런 상황에서 처세를 하는 방법은 나는 몰랐지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으니까 정말 반성하고 힌치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무국 그 징계를 받아들이겠고 나를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고 야구단에서 일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런 사회성이 완전히 결여돼 있어가지고 항상 마찰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휴스턴이라는 구단으로 넘어와서 이제 런아웃 단장이 했었던 여태까지의 일들을 봤을 때 좀 이 성공에 집착하는 또 이 결과만 나오면 과정은 또 무시해버리는 그런 이 집단의 그 목표를 심어놓은 것도 사실은 런아웃 단장이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여러모로 씁쓸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